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권대 김학수입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이 하락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금리 인상,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뛰었죠. 가격 상승 피로감. 거기다 얼마 전에 종부세 부과까지 되다 보니까 이 최근 가격은 거의 보합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부동산 가격 하락하겠다라고 하시는 한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거래는 최저지만 거래가 될 때마다 물건이 없다 보니까 신고가가 계속 갱신이 된다.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굉장히 A급 지역들의 가격이 뛰면서 자, 내년에도 다른 지역들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거다라고 하는 또 상승론이 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주, 한 달 가격 그래프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제가 예측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붉은색이 진할수록 많이 뛴 거고, 흰색이 많을수록 가격 보합이 가는 거고, 파란색으로 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없는데 흰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조금 약간 보합장으로 가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가격을 보게 되면, 자, 보시면은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그래도 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0.5까지 올라갔던 상승률이 쭉 떨어져서 지금 0.19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기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 주에 0.19%면은 연으로 따지면 약 10% 정도가 뜹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직도 많이 뛰고 있다. 왜? 1년에 5% 이하로 떨어져야지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이 되고 보합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는 그 5%보다는 2배 정도가 뛰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뛰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주에 0.15면은 연으로 따지면 약 7% 정도가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정도라고 한다면 아직도 기존 상승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그래프를 이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 색깔이 점점 흰색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합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보합장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중간중간 보합장이 중간중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합장이 반복되고,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도 보합장 갔다가 상승한 겁니다. 또 위로 가면은 2019년도, 18년도에도 보합장을 가다가 다시 상승한 거고, 위로 가더라도 항상 중간중간에 보합장은 있었기 때문에 보합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을 한다라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2020년도 초반에 보합장으로 갈 때와 지금의 보합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2020년도에 보합장으로 갈 때는 이때는 팬데믹 현상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죽을 수도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대량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10년 동안 풀 화폐량은 1년 동안 풀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하죠, 화폐? 이게 너무 물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화폐를 푸는 거를 좀 걷어들이거나 화폐 푸는 양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연결돼가지고 물가를 잡겠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폐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오히려 2020년 초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 이 서울의 보합장을 보고서 이 서울이 다시 상승할 거냐 아니면 하락할 거냐라고 여러분들 판단 기준은 뭐냐면 화폐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 작년 2020년부터 지금까지 푼 엄청난 화폐 가치가 부동산 시장에 다 영향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하락장이나 또 보합장으로 갈 거고, 아니다, 너무 많이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이 하더라도 화폐 가치 영향을 더 받을 거다, 그래서 더 상승할 거라고 한다면은 역시 매수나 또는 이제 보유 쪽으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 뭐 샌드박스나 뭐 메타버스나 좀 가상 시장에 있는 부동산, 샌드박스에 있는 토지가 한 평에 1,7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토지 가격 비슷하게 거래될 정도, 실물 이 가짜 땅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될 정도로 굉장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뭐 그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실제 그림이 아닌 데이터로 된 인터넷 화면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데이터 그림 같은 경우도 100만 원에 거래됐던 게 지금 뭐 한 100배 이상 거래되는, 1억 이상 거래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은 화폐 가치, 이게 진짜 화폐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야, 화폐 가치가 정말로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도 확실하게 보합기로 이제 확실하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격도 이제 좀 안정기로 접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0.18% 정도의 급상승해서 조금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대 아파트, 뭐 7억대 아파트에서 양극화되어 있는 게 많은데 제가 일단 부산 쪽을 만약에 매수를 권한다고 한다면 한 4억대 정도의 조금 약간 저평가된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별로 없는 2억대 아파트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10억대, 7억대 이제 고가 아파트들은 전세가 비율이 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60% 이하의 전세가를 유지하고 뛰어도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여지는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전세가하고 매매 차이가 별로 없는 굉장히 좀 약간 90년대 후반에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아파트를 매입할 때 계산할 때는 리모델링을 좀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구나 좀 중심지 아파트들 30평대 기준 했을 때 한 9억 5천 정도 매매 가격을 한다고 한다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좀 90년대신 아파트들은 한 4억대 중반, 뭐 4억 3천 정도의 매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4억 3천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한 2억 5천 정도의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면 새 아파트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억 한 8천 정도 내 돈을 들여서 9억 5천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새 아파트 재건축한 새 아파트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면 8억 5천이 9억 5천이 8억 5천을 기준을 잡더라도 한 1억대 좀 1억 한 7천 정도는 더 뛸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은 뭐 2주도 내 돈으로 해야 되고 추가 부담금이 부담돼서 리모델링이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부동산 가격을 뛰게 할 수 있는 모멘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도 그 제스처만 가지고도 한 1억 정도는 뛸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매매가고 전세가 비율이 낮은 4억대 아파트를 공략하거나 또는 2억대 아파트를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부산 쪽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건 부산뿐만이 아닌 나머지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는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계산하셔가지고 여지가 있다 없다를 계산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투자할 때 수치상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전세가하고 매매가 같은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해 많이 안 올랐어요. 전세가를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를 한 것들은. 근데 이제 내년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때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가깝게 붙은 것들은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따라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준비도 조금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 대구 쪽을 보면 대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거의 없죠. 대구는 완전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구는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대구 보시게 되면 보세요. 마이너스 0.1, 0.3 그죠? 우리가 꿈에 그리는 마이너스 0.1 그 마이너스가 이제 드디어 대구는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대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공급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2배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엔 답이 없다예요. 공급만 많이 하면 집값은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도 이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좀 재건축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4만 강남에 공급하면은 잡혀요. 기존 아파트 양도세 중과해가지고 못 팔잖아요. 이것들 양도세 완화해서 팔게끔 해주면 부동산 가격이 잡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급 많이 해가지고 대구처럼 부동산 가격이 좀 빨리 강남이 좀 안정화되고 서울이 안정화되면은 전국적으로 이 안정화 추세가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빨리 안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구를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수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천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빨갛죠? 그죠? 근데 이제 빨간색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0.68, 67까지 올라가던 게 지금 0.2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인천도 가격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천을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단 인천에서도 지금까지 좀 덜 뛰거나 안 뛴 부동산은 괜찮지만 많이 뛴 거를 추격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광주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제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처럼 가격이 많이 뛴 걸 사시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동부, 서구, 남부 쪽에서도 도심 쪽에 붙은 아파트로 해가지고, 외곽은 안 돼요. 도심 쪽으로 붙은 아파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들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전세가 상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매매가도 생각보다 많이 뛸 거예요. 내 투자금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도를 한번 볼게요. 다른 지역들도 다 지금 보합세로 가고 있고, 이 경기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죠? 경기도가 엄청나게 그동안 상승을 했어요. 빨간색 보시면은. 근데 이게 완전히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정말로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안정화됐다. 그런데 이 경기도를 갖다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마구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경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는 우리가 이제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경기도 이제 주변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많이 뛰고 경기도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신도시를 이 사이사이에 신도시를 이렇게 만듭니다. 경기도 도시들 사이사이에. 그러면 이 신도시들 공급가가 경기도 지금 이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싸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가던 사람들이 신도시를 가가지고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경기도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안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거래가 힘들어지거나 여러분들 추가로 매수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뛰는 시장에서 선별적으로 이제 골라서 투자하는 그런 시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새 아파트 기준 뭐 17억, 18억 정도 하잖아요. 요 금액에 맞춰서 이제 사는 것보다는 한 16억 정도로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 16억짜리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리모델링이나 또는 빌라 같은 재개발을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택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들은 임대차 3법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가 뛸 거고, 그 전세가가 뛸 경우에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부동산을 미리 선점해서 기다리는 전략을 펼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도표를 본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구독하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